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희생하며 키운 자녀가 여러분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면요? 같이 밥 먹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길어질 때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줬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었다. 청춘도, 시간도, 돈도,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그런데 왜 자식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나의 노후는 고요한 외로움으로 채워지는가? 오늘 방송의 주제는 나이 들면 들수록 내 아들, 딸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다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외롭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80이 넘은 정경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 셋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셨고 비 오는 날에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가셨지요. 그렇게 모은 돈을 첫째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줬습니다. 둘째 딸 결혼할 때 예단과 혼수까지 도와줬고 셋째는 사업하다 망하자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도와준 거야.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말하며 넘겼지만 시간이 흐르자 슬슬 서운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자녀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운 현실, 생신날조차 요즘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로 대신하는 자녀들.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정경자 어르신의 마음에는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차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첫째 아들 내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이제 병원비도 걱정되고 당신들 집 사줄 때 빚도 갚느라 힘들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때 우리가 원했어요? 어머니가 다 해준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날 정경자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사셨고 근처 바닷가로 하루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자식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줍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을 얼마나 줬느냐보다 어떻게 주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절대 넘겨줘선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3가지는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경은 자주 주는 것보다 가장 절실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효다. 무조건 다 내주는 사랑은 때로는 가볍게 여겨지고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오래도록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이미 다 줘버려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테고 그까짓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명의는 단순히 집이나 재산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마지막 권위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남편 없이 3남매를 키우며 경기도 외곽에 작은 땅과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한 삶이었죠. 그중 둘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대출이 나오려면 제 명의여야 해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 잘 모실게요. 김 어르신은 고민 끝에 그 말을 믿고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부터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따로 살겠다며 김 어르신을 뒷방으로 몰아넣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살림도 나눠졌고 전기요금도 각자 부담하자는 말까지 들으셨다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김 어르신은 사실상 방 하나에 갇힌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들은 명의를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집인데 왜 참견하세요? 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김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읍소하듯 말했을 때 돌아온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좋다고 해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히 들리는 명의만 바꿔줬다가 쫓겨났다는 말은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자식에게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말하지 못한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명의를 넘기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갖고 있던 마지막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부탁이 아니라 청원의 위치로 내려앉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상담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럼 자식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명의처럼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권리를 이전하는 일은 절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명예 이전은 절대 생전에 전부 넘기지 말고 일부만 조건부로 주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로 하거나 사전 증여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적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주거의 우선권과 생활비 지원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존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내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내어준 다음엔 그 어떤 권리도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명의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혹시라도 자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름만이라도 바꿔주자고 말한다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변수는 여러분의 삶을 너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절대 넘겨주어선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건 명의보다도 더 깊은 내면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감정의 주도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감정이 너무 쉽게 휘둘리고 내 하루의 기분이 자식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좌지우지된다면 이미 여러분은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 어르신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날 하루가 왠지 허탈하고 며느리가 아침 인사를 건너뛰면 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밥맛이 없어지신다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싫은 티를 낸 건 아닐까? 얘네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하루 감정을 전부 자식들의 태도에 맡겨버린 채 쉴 새 없이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겁니다. 이런 삶은 말 그대로 감정적 종속 상태입니다. 몸은 같이 살아도 마음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불안 속에 살게 되죠. 감정의 주도권을 잃으면 인생의 중심이 자식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지금 행복한가를 묻기보단 쟤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을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자식들도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눈치를 본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거나 왜 저렇게 예민하지? 왜 저렇게 소심하지?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존중과 신뢰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부모는 늘 조심조심 기어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자식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존을 잃고
감정까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과는 일정한 감정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가족이라도 내 기분, 내 하루의 중심은 내 안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도 저애도 오늘 힘들었구나, 이렇게 넘기고 나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식과 대화를 하되 내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니가 아니라, 내가 말이 없으면 나는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되더라. 그게 좀 속상해라고 말이죠. 셋째, 감정 노동을 줄이기 위한 자기만의 시간과 취미를 가지세요. 하루 중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무거울 때 산책을 하거나 차를 한잔하거나 책을 펼쳐들거나 작은 취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주도권을 내 안으로 돌려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하루는 결코 자식의 기분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랑도 자존을 포기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절대로 자녀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의사결정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순간 노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의사결정권이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아주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병원에 갈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삶의 굵직한 선택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한정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3이신데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이 권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엄마, 이 동네로 이사 오면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존에 살던 동네, 친구, 병원, 시장, 모든 인연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아들 집 근처로 이사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불편해했고 손주는 사춘기여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동네에 아는 이도 하나 없고 시장에 가도 인사하는 상인도 없고 병원에 가면 낯선 의사와 어색한 설명을 해야 하고 버스 노선도 생소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답니다. 자식이니까 날 더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 생각을 좀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지금 외롭지 않았을 텐데. 어르신의 후회가 뼈아픈 건 그 선택이 남이 아닌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잡고 한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식이 결정해준 인생은 언제든 자식의 사정에 따라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삶은 자신의 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자식의 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자식이 하게 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힘든 결정도 있을 겁니다. 고민도 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내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 이 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다. 이 모임엔 꼭 나가고 싶다. 이렇게 나의 목소리를 내 인생에 담아낼 줄 아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다 해줄게요. 아버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 말이 들리면 그 말 너머의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해주려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결정권을 자연스럽게 빼앗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사결정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번 내어주면 다시는 되찾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권한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 자유는 선택의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의 노년이 자유롭길 바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자식의 조언은 조언으로, 결정은 결정으로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왜 절대로 자식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를 지켜내는 사람의 노후가 얼마나 평온한지에 대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80살 김문자 어르신은 세 딸을 두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 30년 가까이 혼자서 세 자매를 키워내셨지요. 그러다 막내딸이 시집가고 나서 김문자 어르신에게도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 딸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어디 가지 마시고 이젠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때 김문자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맙다. 근데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질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러고는 조그만 임대 아파트를 얻으시고 동네 복지관과 경로당에 등록하셨습니다. 작은 텃밭도 하나 분양받으셔서 봄이면 상추 심고 가을이면 고구마 캐시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계십니다. 딸들은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가 외로워지시진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멋져. 엄마 보니까 나도 늙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 이 말을 들으신 김문자 어르신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나의 독립이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는구나. 이보다 기쁜 게 또 있을까? 이 사연은 우리가 왜 노후에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조용하고 단단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자식의 노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의지하면 자식도 그렇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내 선택을 스스로 지켜낸다면 자식은 그걸 보고 스스로의 인생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존엄과 선택의 힘,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당당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자식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뭐든지 먼저 주려고 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폐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줬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줄 알았던 자식도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부담은 곧 피로감으로 바뀌고 그 피로는 어느새 부모와의 거리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마음 놓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존경이 생깁니다. 부탁이나 의무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 그것이 바로 진짜 부모 자식 간의 유대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당당하게 꾸려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어떻게 존중받는 노후로 이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살 박봉자 어르신은 남편 없이 3남매를 키우며 살림부터 공사장 일까지 마다 않고 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 번듯하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도 되겠다 싶었지만 박 어르신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몫이고 내 노후는 내가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박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2번은 시니어 필라테스를 배우며
몸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도와주겠다 하면 고맙다. 근데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며 손사래를 치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박 어르신이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에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면 처음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 삶은 점점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기다리는 전화, 기다리는 용돈, 기다리는 방문, 그리고 그 기다림이 외로움으로 바뀌고 외로움은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은 쌓이면 불만이 되고 불만은 갈등으로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노인은 다릅니다. 누가 와주면 고맙고 못 오면 혼자 즐길 거리 찾고 외롭다 싶으면 이웃과 인사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며 스스로 일상을 채워갑니다. 이런 노인을 자식은 어떻게 볼까요? 도움이 필요 없는 부모처럼 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멋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경은 진짜 효심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노인정에서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딸은 내가 전화하면 눈치 보느라 금방 끊어. 나는 아들놈한테 연락 좀 자주 하라고 했더니 엄마 너무 심심하면 요양원 가세요 이러더라. 그 말에 옆에 있던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땐 기대지 말고 내 삶을 다시 꾸려야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해.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노후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꾸려나가는 겁니다. 불교 경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것이 가장 든든한 길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노후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기댈 수는 있지만 맡기지는 말 것. 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 다 내어주진 말 것. 함께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중심을 잃지 말 것.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76살 김창규 어르신은 예전에는 손주만 봐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이 일하느라 바쁘다며 며느리가 경력 단절이라 우울하다며 손주를 맡아 키워달라고 했을 때도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 몸이 힘든 것보다 자식 걱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손주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을 때 김 어르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손주도 안 온다. 아들도 며느리도 추석이나 설에나 한번 볼까 말까지. 이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줬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건 바로 사랑과 헌신이 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주를 봐줬고 아들을 도왔지만 그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절대로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자식을 위해 쓰는 건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의 삶을 위해 나의 삶을 지워버릴 때 생깁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의 식사 시간에 맞춰 본인의 약 시간도 조정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등하교에 맞춰 자신의 병원 진료를 미루기도 하지요. 어느새 자신의 시간표는 사라지고 자식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시간은 곧 인생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고 마음 편한 친구와 차 한 잔 나누고 가보고 싶던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자만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이다. 자식은 시간을 얻고 부모는 시간을 잃는 구조가 반복되면 그 관계는 결국 부담과 피로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것이 나중에는 그 시간에 쉬시지 왜 그걸 하셨어요?
이런 말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로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내 삶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첫째, 재산. 둘째, 삶의 주도권. 셋째, 나의 시간을 무턱대고 넘기면 기댄다고 생각한 자식이 오히려 우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이 서운함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중 몇 가지나 내어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나요? 노후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무언가를 계속 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히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자식도 여러분을 편안한 존재로 느끼고 자주 연락하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